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대학원 생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은 뭐 시스템이 어떻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현재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석사 때 대학원에서 느꼈던 부분과 이제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하면서 느낀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석사는 건축공학인데 미국에는 건축공학이라는 학과가 잘 없습니다.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유학을 알아볼 때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토목공학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토목공학 전공이고, 이제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을 때, 특히 박사과정을 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국을 왜 선택을 했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학계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재 교수가 되신 분들의 경력을 많이 받고 대부분 10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8분, 제가 조사한 통계를 봤을 때는 한 8분께서는 다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공부하셨을 때의 시절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절이랑 많이 바뀌었고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꼭 미국에서만 박사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겪은 경험이 어떤 건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랑 조금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영국에서 해봤고요.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왜 미국이 됐는지, 그거를 조금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세 번째 이유는 굳이 제가 또 만들었는데, 제가 영어 시험을 토플, 토익, 뭐 GRE, IELTS, 탭스인가 빼고 다 봐본 것 같은데, 정말 더는 영어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도 이제 승진을 하려면은 토익을 또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제가 세 번째 이유를 만들자면 아 이제 영어권에서 대학을 나오면 더 이상 영어 시험을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점을 여러 개를 적어봤고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석사를 할 때는 이제 회계라는 역할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원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학기마다 그것을 수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구실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이 많아지고 물론 연구실에 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원으로서 우리가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쓰기 위한 이제 지식을 쌓아가고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그 과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수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영어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있어도 SCI급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려면 어차피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학회를 갔을 때도 물론 한국 학회도 있지만 국제학회를 가서 국제적인 인맥을 좀 쌓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느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 펀딩을 받았을 때 얘긴데
펀딩을 다 받으면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확실히 넉넉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석사를 할 때 제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석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석사 과정은 180만 원, 박사 과정은 25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다. 제가 왜 그 한계점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록금을 제외하고 월급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게 최고였고요. 그 금액을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 연구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근데 반면에 미국은 100% 펀딩을 받게 되면 어, 학비를 안 내고요. 그리고 그 월급을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다른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게 된 학교가 굉장히 대도시에 있어서 그 생활권이 굉장히 살기 비싼 도시다. 라고 하면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뭐 부부가 간다.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혼자 조금 시골에 살았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펀딩을 받았을 때는 한국에서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보다 확실히 여유로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 나왔을 때 이제 미국이야말로 멜팅팟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영어를 쓰다 보면은 또 새로운 문화들을 또 배우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봤을 때 조금 더 시야가 트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미국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세계의 뭐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가요? 근데 여하튼 굉장히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제가 미국 안에 있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미국 회사라든지 뭐 미국 대학에 있는 교수님과 어떤 친분을 쌓을 때도 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느 학교인지를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강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으로는 졸업 후에 어,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졸업하고 나서의 실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박사했네 약간 이런 좀 80년대 느낌의 얘기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영어를 써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직접 뭐 여행을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을 가보셨다거나 하면은 뭔지 아실 건데요. 이게 확실히 아무리 본인이 한국인으로서 본인이 영어를 못하지 않는다라고 느껴도 이게 굉장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적인 시야가 트이긴 합니다. 트이긴 하는데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한국에서도 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제 단둘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 명이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고 약간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아웃고잉하는 조금 더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성격이 좋고 더 그 문화에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특히 저는 조금 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한국에서보다 이 지도 교수님들의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교수가 됐다, 이제 테녀를 받았다 함이 이제 정규직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가 만 65세 정년이 있어서 그때까지의 임기가 보장이 됐다 이 얘기인데, 미국은 테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맨 처음에 어, 조교수로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5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고요. 그 5년이 됐을 때 심사를 받아서 이제 통과가 되면 테녀가 됩니다. 이제 부교수 정도 됐을 때 미국은 정년이 없는데 하여튼간 자기가 원하는 나이대까지 어, 본인이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정교수신데도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경우들, 이제 뭐 어떤 딜이 오고 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뭐 교수를 하다가 산업계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또 같이 옮기시는데 학생은 못 데려가는 상황이라서 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이런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 가족들이 다 한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인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좀 답답함은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얘기를 들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배우는 점도 있고 한데, 여기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와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다양성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외로움이 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는데,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어, 잘 버텨내는 사람이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외로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버텨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점은 뭐냐면, 어차피 지도 교수님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 교수님이 어, 논문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뭐 연구 방향도 대부분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본인이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인, 제가 모시고 있는 지도 교수님은 미국인은 아니시고요. 이제 미국인 분들은 조금 릴렉스하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똑같은 건 어차피 지도 교수님이 모든 부분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맞추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고 못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못 맞추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님 중에서는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이 계시고 워낙 바쁘셔서 논문을 많이 못 봐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다 싶고요. 그리고 또 똑같다고 느끼는 건 어차피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석사 또는 박사로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박사 과정까지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데, 그것을 채우는데
지도 교수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조언은 주실 수 있지만은 어차피 본인이 다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졸업 후의 삶은 특히 박사 과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제 뒤를 봐줄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에 본인이 산업계를 가던 학계를 가던 그 후의 삶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이 박사 과정이 이제 제가 3년 차가 만 3년 차가 다 돼 가는데 어, 이제 만 4년이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그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일들을 내가 졸업했을 때 다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그 능력을 채워가는 시간이 이제 4년인 건데 석사까지 포함하면은 5년에서 6년인 건데 그 세월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토목 건축공학의 특징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회사에서 취업의 문을 열어줍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런 대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석박을 하고 있는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고요.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 회사에서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건설회사에서 어, 발 나서서 뽑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다스 코리아는 뽑는 거를 봤는데요. 이 마이다스 코리아는 제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회사를 알고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구조 전공을 하는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저는 구조 전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런 기대는 없으셔야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이 다른 공대, 뭐 전자전기, 기계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취업문이 좁습니다. 왜냐면은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이 스스로 느껴지고 본인이 조금 더 산업계에 갈 생각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업 설명이라는 것을 매 학기 한 두 번에서 세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잘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뷰 신청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학계 쪽의 일이 저는 그나마 적성에 맞는 편이라 저는 아직은 산업계에 갈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커리어 페어는 많이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은 많이 못 드리는데 그래도 그 취업해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취업 설명회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했을 때 잘 본인의 미래를 잘 준비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8천 개인가 있는데 미국에 4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도 미국은 뭐 티칭 스쿨, 뭐 리서치 스쿨 뭐 이래가지고 티칭 스쿨은 조금 더 수업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학교고 이제 교수의 역할로서 리서치 스쿨은 조금 수업의 부담은 적은데 연구 쪽에서 본인이 뭐 논문도 써야 되고 프로젝트도 따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확실히 대학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도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포닥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게 석사나 박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미국 유학에 대해서 아니면 유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